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더 글로벌 옵서버라는 곳에 실린 글입니다. 제목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삶의 예상치 못한 전환점에서 성장 찾기이거든요. 네, 우리 삶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크고 작은 변화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꽤 흥미로운 통찰을 담고 있는 글이에요. 사실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쵸? 이 삶이라는 게 좀처럼 우리가 딱 세운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죠. 뭐랄까, 어떨 때는 되게 잔잔한 호수 같은데 또 예고 없이 막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물줄기가 확 나타나서 우리를 막 다른 데로 이끌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어떤 도전이라든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상실감, 심지어는 진짜 뜻밖의 기회 같은 것까지도요. 이런 예측 불가능성, 이게 어쩌면 삶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 글은 바로 그 불확실성, 그 변화의 어떤 소용돌이 안에 아주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말해요. 어쩌면 성장의 비밀 같은 거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그냥 견뎌내거나 저항해야 할 대상,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글이 제시하는 변화에 대한 관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어떤 생각거리들을 좀 얻어갈 수 있을지 그 실태를 한번 차근차근 같이 풀어가 볼까요? 우선 이 글은 좀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요. 도대체 왜 우리는 변화 앞에서 그렇게 힘들어할까 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유는 꽤 명확해 보이기도 해요. 변화라는 게 본질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고 익숙하다고 느끼는 영역 있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컴포트 존. 거기 밖으로 우리를 밀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컴포트 존이라는 게 사실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일찍 가능하고 큰 노력 필요 없고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안정감을 주니까요. 근데 변화는 이 모든 걸 그냥 확 뒤흔드는 거죠. 익숙했던 일상, 또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믿음이나 가치관에 막 도전장을 내밀고 우리한테 새로운 방식의 생각, 새로운 행동, 그러니까 적응이라는 걸 요구하죠. 마치 그 관성의 법칙처럼 우리는 익숙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요구 앞에서 불안감, 두려움, 심지어는 분노 같은 그런 저항감을 느끼는 거, 어쩌면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일 거예요. 변화가 가져올지 모르는 그 미지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데 드는 어떤 에너지 소모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하지만 이 글은 우리가 느끼는 그 불편함, 그 저항감,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네, 그 감정들은 물론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게 이야기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편함이라는 커튼을 살짝 걷어내고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라고 용기를 주는 거죠. 변화가 단순히 익숙했던 무언가의 끝,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은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으로 향하는 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해요. 익숙함과의 이별이 주는 어떤 상실감이나 고통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게 동시에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배움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 성장 역시 기존의 그런 안락한 틀을 깨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지점이 상당히 흥미롭는데요. 변화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상실에서 기회로 이렇게 전환하려는 시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글의 논지가 한 단계 더 깊어지는데요. 제가 특히 좀 인상 깊게 읽은 부분입니다. 이 글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마주하는 그 예상치 못한 모든 전환점 속에는요. 예외 없이 성장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 숨겨진 성장이라는 소제목 아래에서 이 내용을 꽤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런 실직을 겪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당장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막하고 절망감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이 글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실직이 이전 직장에서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혹은 내가 그냥 억눌러 왔던 어떤 진정한 열정이나 재능, 이런 걸 발견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커리어 경로를 탐색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안정적이긴 했지만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던 길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불확실하더라도
훨씬 더 의미 있고 성취감 있는 길로 나아갈 기회,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로 낯선 도시나 국가로의 이주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모든 게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과정,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시야를 아주 극적으로 넓혀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이런 걸 접하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게 되고요. 생각의 유연성이나 포용력 같은 걸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질병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시련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개인적인 어려움조차도요.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내면은 훨씬 더 강인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말 그대로 어려움이나 역경을 겪은 후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거나 오히려 더 성장하는 힘을 의미하죠.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극복하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고 또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이것 또한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예시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관점의 전환에 있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변화가 딱 닥쳤을 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끔찍한 일이 이러면서 좌절하고 희생자처럼 생각하는 대신에요.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 혹은 이 상황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뭐지? 이렇게 질문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순간 그 막막하게만 보였던 불확실성이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어떤 기회장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런 통찰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굳이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우리의 경험과 성장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이게 이 글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라는 거센 파도를 어떻게 하면 좌초되지 않고 오히려 이걸 동력 삼아서 성장이라는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변화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그래서는 변화에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기보다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해요. 마치 서핑할 게 파도에 막 맞서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타고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걸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열린 마음으로 변화 받아들이기라는 섹션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창하거나 어려운 방법들은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연습해 볼 수 있는 3가지 태도에 가까워요. 첫 번째로 제시하는 방법은 호기심 유지하기입니다. 변화가 닥쳐왔을 때 그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휩싸여서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는 대신에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 변화를 마주해 보라는 거죠. 이 새로운 상황은 나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여기서 나는 뭘 새롭게 경험하고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호기심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어떤 탐험의 설렘으로 바꾸는 힘이 있거든요. 변화를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모험으로 다시 정의하게 돕는 거죠. 이런 태도는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숨겨진 기회를 발견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 실천 방안은 가능성에 집중하기예요. 변화는 종종 상실감을 동반하죠. 익숙했던 걸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매몰되기 쉬워요. 하지만 이 글은 우리의 초점을 의식적으로 전환하라고 조언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슬퍼하고 막 연연하기보다는 이 변화를 통해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 여기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의 변화를 겪었다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나 앞으로 새롭게 맺게 될 관계에 대한 기대로 초점을 옮겨보는 거죠. 커리어의 변화라면 잃어버린 안정성보다는 새롭게 얻게 될 성장 기회나 자율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애도나 슬픔의 감정을 그냥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 그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고 인정하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시선을 미래의 가능성으로 돌리는 의식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인지적인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과정을 신뢰하기입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한 태도일지도 모르겠어요. 성장은 대부분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씨앗을 심자마자 바로 다음날 거대한 나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변화에 적응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되게 더디게 느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급해지기 쉽고 이 변화가 과연 나한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글은 바로 그럴 때일수록 과정 자체를 신뢰하고 인내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에 막 일일비하기보다는 변화와 성장의 여정 그 자체를 믿고 꾸준히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견뎌내는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과정을 신뢰하는 핵심일 겁니다. 이렇게 변화 앞에서 호기심을 잃지 않고 잃어버린 것 대신 가능성에 집중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정을 신뢰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맞이할 준비가 된다고 이 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태도의 전환이야말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잠재력을 발견하고 내면의 힘을 키워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여정의 시작점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변화를 피하거나 막 통제하려고 애쓰는 대신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몸을 맡기고 그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 글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지금 당신의 삶에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글이 궁극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글의 마지막 최종 성찰 부분에서 그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삶에서 예기치 않게 마주치는 변화들을 단순히 운이 나빠서 겪게 되는 좌절이나 시련, 이렇게만 치부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도 몰랐던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라는 사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형성의 순간들로 인식하자, 이런 격려입니다. 마치 그 도예가가 흙덩이를 막 돌리고 주무르고 불에 구워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삶의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 이런 시각이죠. 그리고 이 글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힘주어서 상기시킵니다. 바로 진정한 성장은 결코 안락하고 익숙한 그 컴포트 존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오히려 삶이 우리에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야, 이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해봐 라고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를 컴포트 존 밖으로 부드럽게, 때로는 좀 거칠게 밀어낼 때 바로 그 불편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잠재력이 깨어나고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변화가 가져오는 불편함과 불안정함은 성장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이자 어쩌면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한다면 변화 앞에서 조금은 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더 글로벌 옵저버의 글, 변화를 받아들이기, 삶의 예상치 못한 전환점에서 성장 찾기는 이처럼 우리 삶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변화라는 손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변화를 불편하고 두려운 침입자로만 여길 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길로 안내하는 기회로 재해석하자, 이런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호기심, 가능성에 대한 집중, 그리고 과정에 대한 신뢰, 이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변화의 문을 열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삶이 커다란 변화를 강요할 때,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좀 수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적응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강제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우리의 일상에 작지만 의도적인 변화들을 좀 만들어 봄으로써 변화에 대한 근육, 그러니까 적응력이나 유연성을 미리 길러볼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매일 습관처럼 가던 출근길 대신 전혀 다른 길로 한번 가본다거나, 평소에는 전혀 관심 없던 분야의 책이나 기사를 일부러 찾아 읽어본다거나, 늘 먹던 음식 대신 좀 생소한 메뉴에 도전해보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시도들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작은 불편함과 새로움에 스스로를 꾸준히 노출시키는 연습들이 예기치 않은 큰 변화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우리를 좀 더 단단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변화를 주도하는 삶의 태도,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남겨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통찰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